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했다라는 내용과 5천만 배럴 중에 3,200만 배럴을 수개월간 방출한 뒤 유가가 하락했었을 때 비축유로 다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리처먼드 연은에 따르면 완제품 재고 지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많은 기업들이 낮은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이 수개월 내 개선될 것이다라는 낙관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HS 마켓에 따르면 11월 비즈니스 활동 확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성장세는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11월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 수준에 부합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변복 현상의 영향으로 업황 전망이 BSI가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했으며 향후 중간재 수급과 물류 차질 개선 및 원자재 가격 둔화 여부가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47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 부각되며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했음에도 미 증시 낙폭 축소 및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됨에 따라 약보합에 마감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3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로 미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온스당 1800선을 하회했다라는 것과 유가 추이는 배럴당 78.5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미국이 5천만 배럴 규모의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증상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고는 있긴 하지만 이번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이란의 이제 핵 합의 부분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서 또 배럴 유가에 따른 그 증산이나 합의 과정에 따른 또 변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또 유가가 하락할 여지가 조금 더 남아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비축유 부분에 따른 효과가 미비할 경우에는 뭐 주변 국가들에 따른 요청도 같이 할 것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너희들도 같이 한번 좀 개방을 해라. 라고도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뭐 전체적인 뭐 어느 정도에 따른 보이지 않는 단합으로 인해서 약간 에너지 가격을 좀 잡아둠으로써 약간의 물가를 조금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한국의 확진자 추이가 거의 사상 최고치, 누구는 뭐 코스피 지수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뭐 나오기도 있긴 하는데, 뭐 대부분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일단 단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미국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머물렀죠. 그만큼 뭐가 됐든 간에 11월 22일 이후부터는 성인 기준 강제적으로 지금 마치고 있고, 그리고 5세부터 11세까지도 어떻게 보면 동료를 좀 많이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은 엄청나게 안정세로 해서 내년에는 뭐가 됐든 간에 위드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찌라시로 뭐 독일이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좀 심하죠. 예, 심합니다 요새. 보게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 수치가 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최근에 뭐 독일 지수도 좀 많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주변 국가들도 좀 많이 힘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 빨리 끝날 것이냐,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에 따른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내년 봄 정도를 봐야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좀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뭐 비슷한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박스권으로 좀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일본도 최근에 보게 되면 대부분 좀 안정세를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태국이나 그리고 베트남이나 네. 베트남은 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게 달마다 다 봉쇄를 너무 많이 해버리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 투자 부분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일자리도 같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긴 해요. 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코인원은 25일 기준으로 고객 확인 제도 KYC를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클 CEO가 USDC 발행량이 테더의 50%를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조만간에 테더 조만간에 젤 깰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코인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캐나다 기준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해당에 있는 자국의 통화에 따른 힘이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형이 그나마 높고 담보도 그래도 달러 성향이 일부 포트에 들어가져 있다는 게 그나마 달러에 대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나머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화 점유율 추이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 CBDC로에 따른 순위도 뭐 변경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아직은 없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나머지 이 국가 안에서도 좀 어느 정도 차이를 둘 수 있는 점유권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장기적으로 좀 그려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보드리스 캐피탈이 1,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범하겠다. 친환경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과 미 전력관리 기업 램시움이 하나솔루션 주도 1.5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고 비트코인 채굴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과 잭도시 제이지가 만든 비트코인 개발 지원 기금이 이사회 후보 6명을 선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사회 지원자 수가 7,000명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나온 그런 측면이 생태계 발전에 지원도 되고 또 좋은 쪽으로도 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엘살바도르 쪽에서도 요새는 그 해당 비트코인 도심을 하나를 구축을 하겠다, 투자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 비트코인 자동 매수봇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 부분은 기존 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제부터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나왔던 시점으로에 따른 자동 매수봇 시스템에 따른 그 정확성을 좀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기반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뭐 불규칙성에 따른 대규모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이런 거는 봇 트레이닝 시스템 부분이 문제점이 나오면서 상당하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때 우리는 줍줍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날이 또 올지 또 가까이 올지 몰려올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자산 산업법 연내 제정 무산수순 세금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이냐 라는 약간의 희지부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엑시 인피니티가 누적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USDC에서 신규 발행이 됐지만 좀 생각보다 발행량이 좀 적다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BSC 1, 2 트랜잭션이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어떻게 해서든 바이낸스 쪽에서 상장을 하기 전 때까지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용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유지하려고 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비트가 언제까지 버텨주느냐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인도 암호화폐 금지 검토 뉴스 확산 이후 테더의 일부 차익 거래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테더의 시총도 하루마다 체킹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계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스테이블 코인도 얼마만큼 시총 변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매번 이게 기초 중에 기초인데 나머지 신규 보이지 않았던 코인들이 얼마만큼 시총 순위에 많이 올라왔냐 라는 것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장일 때마다 시총의 순위가 바뀌고 그리고 그때마다에 따른 또 수익권을 많이 안겨주었던 유저들이 마음이 요동이 치면서 또 좋았던 코인에 있는 팬층이 또 이동이 되는 현상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존에 있던 코인들 대비보다는 또 새로운 코인들이 또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코인도 좀 기다리면 기다림의 묘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빠른 시일 내에 따른 회전율을 극대화해서 수익성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 대세 코인에 따른 측면도 어느 정도 눈치껏 시총 올라오는 눈치껏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세 유예가 조만간에 11월 마지막 주에 나온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기사안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늦어도 진짜 늦어도 12월까지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뭐 정무위원회나 그 다음에 국무 쪽도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쪽은 야 그냥 세금 내자 라는 쪽으로 지금 굳혀져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나지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희망을 많이 갖지는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플레이 대회 NC소프트와 NFT 사업 제휴설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어비트 NFT 불장 장퀄 작가 실물 작품 가격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번 판매 중인 작품은 작가의 고양이 그림인데 현재 2억 원에 경매 중이다라고 했어요. 이 고양이 생각보다 좀 작품성이 제가 이런 작품 보는 눈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구매를 해볼 만한 의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들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정보를 알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알려드린다. 판매된 작품의 가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자, 한번 작품 한번 보시죠. 실물 작품이 100에서 300만 원 사이이고 단지 NFT라는 이유로 100배에서 200배 상승 가치로 현재 판단되고 있다. 디지털로 다른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다라는 장점 하나로 이만큼 가치가 형성되기보다는 단순 투자 목적형으로 대부분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꼭 이거 하나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은 관리하거나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관리 유지비도 필요하고 그만큼 또 내가 이사 갈 때 이런 측면에 따른 또 까지도 본다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인터넷 세상 안에서
해킹이나 뭐 진짜 뭐 분실이나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서야는 대부분 내 소유권이 계속 불멸로 유지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게 또 대대손손 가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없고 또 불장에 맞불려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게 붙었다는 것도 저는 일부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시장이 이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국가에서의 머물렀던 이 시장에 있는 이 좁은 파이와 이 인터넷이라는 이 큰 시장에 있는 이 파이의 시장을 또 고려를 했었을 때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 대비 더 높은 밸류 가치를 받는 건 맞긴 하지만 약간의 불장에 있는 프리미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스텔라 루멘의 12월 15일 아쿠아 토큰 에어드랍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일 기준으로 스텔라 네트워크 스냅샷이 찍힌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배포가 시작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이 된다. 그리고 스텔라 지갑에서 지원이 된다라는 것도 뭐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더 드린다고 하면 에어드랍의 할당된 150억 아쿠아 토큰의 일부 받게 되며 따라서 이 풀은 스냅샷 시점의 잔액에 비례해서 참가자에게 분할이 되고 예를 들어 5,000개 스텔라를 보유한 사용자는 1,000개 스텔라를 보유한 사용자보다 5배 더 많은 아쿠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갑에 따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업비트 NFT 만나니 순식간에 억 단위로 올라왔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업비트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수익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거래량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측면과 하나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 요새 상장에 거래되는 코인 수가 월 단위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던 게 있는데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상장 픽도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NFC 엔터가 NFT 사업에 나서겠다. 12월 1일 플랫폼 론칭을 해보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연기금이 리셀 슈퍼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네, 죄송합니다. 네. 레스트 슈퍼인데 제가 또 잘못 읽었네요. 네, 일단은 약 78조 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제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연기금 쪽에 따른 쪽이 약간 들어오는 자금이 이 78.5조 원의 일부분만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높은 변동성 추이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게 또 해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따른 또 운영 방침과 규정과 또 국회의원들이 또 바라보는 또 그런 시선이 또 날카롭죠. 그러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들어올 것이고 점차 시장이 안정세가 되고 규제화가 더욱더 명확해지면 충분히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뉴욕 뉴욕 경찰청이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뭐 하버드 연금관리 쪽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가 않네요. 그쪽이 2018년도 때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쪽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의 일부 포트를 좀 빼가지고 이 포트를 좀 담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최고 투자 책임자가 영내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이 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변동성이 크고 매우 불안정한 투자이므로 할당량을 적게 가져가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비중을 늘어날 수 있다. 즉, 그러니까 규제화되고 안정화되면 더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임 코인들이 대부분 많이 순위권에 많이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메타 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 추이가 6개월 기준으로 해도 수익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샌드박스에 따른 수익 인증 글들도 좀 많이 보여지는데, 이제 대부분 뭐 가장 큰 게 뭐 40억까지 벌었다,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수익성 배수거든요. 3, 4월 달 정도가 보게 되면 그때도 대부분 엄청 많이 뛰었던 코인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2, 3억 정도 시드이거나 뭐 4억 원 이상 시드만 냈다라고 해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UBCI 인덱스 추이도 좀 유심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는 원래 테마성이, 비트코인이 좀 약세일 때는 테마성이 좀 힘을 그렇게 많이 세게 가지를 못했는데, 요새 시장은 그렇게 또 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다라고도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그런 게 유지가 되는 게 해당에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좀 탄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후행성으로 그런 이제 뭐 기사 하나 그런 내용들을 보고 늦게 또 들어오는 자금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나라고도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해당에 있는 이런 인덱스 지수도 가끔씩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18, 19, 20 시즌 때는 잘 맞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 밀려도 수익 낼 거는 또 수익 내게끔 또 많이 올라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